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5번부터 보겠습니다. 3개 등급 대운이 유년 최고 높은 등급,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원국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위 등급 오행과 하위 등급 오행이 합하면 상위 등급 오행은 하위 등급 오행을 합주할 수 있고 하위 등급 오행은 반대로 합주할 수는 없다. 어쨌든 그 작용하는 에너지의 방향, 역량은 상에서 하, 고에서 저, 이 방향은 항상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 오행은 하위 등급 오행을 합주함과 동시에 원국 중에 기타 오행에 대해서 생극, 충합, 형해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겠죠. 상위 등급 오행은 하위 등급 오행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반대의 방향은 불가하다. 고위 등급 간의 싸움이 있으면 하위 등급이 해소가 불가하다. 오로지 동급 혹은 상위 등급이 비로소 화해할 수가 있다. 저층 등급 간의 형충합회는 고위 등급이 개입 시에 고위 등급의 양위를 하니 먼저 고위 등급 오행과 형성하는 형충합회를 논의한다. 당연한 얘기죠. 저층 등급의 오행 왕쇠는 고위 등급 오행의 영향을 받고 그 왕쇠는 고위 등급 오행을 따라 변하고, 즉 원국의 글자의 왕쇠는 운에서 변한다 이 말이죠. 고위 등급 오행의 왕쇠는 오로지 본신 간지 생극관계의 영향을 받을 뿐, 동주 대운이나 유년의 동주 상황을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명국 오행의 영향을 받아 왕 혹은 쇠로 변하지 못한다. 원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운이나 유년의 오행의 왕수가 변할 수는 없는 거죠. 저층 등급 오행은 고위 등급 오행의 근이 될 수 있고, 저층 등급 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국은 대운의 근이 되는 거죠. 고위 등급 오행은 저층 등급 오행의 근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원국에 어떤 그 허브하게 떠 있는 글자가 있으면 대운에서 그 글자의 록에 대운이 온다 그러면 그 대운에 통근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것은 원국 글자의 근을 대운윤에 찾는 것은 오류죠. 대운 글자의 통근을 원국에서 구할 수 있다. 만약에 원국에서 허브하게 있는 글자가 대운 지지로 그 록이 온다 그러면 대운 지지의 그 글자가 원국에 있는 글자로 발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작용력은 그 글자가 역량을 발휘하는 건데요. 그게 원국 글자가 대운에 통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운에서 그 글자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글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 정, 주, 객 반대로 써야 되겠죠. 동정, 객, 주. 이 방향이나 그 누가 주이고 누가 객인지를 분명하게 해 두어야 평소에 나중에 이런 문제를 논할 때 그 명쾌해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결과는 같다고 그래서 그냥 개념을 막 혼동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원국의 대운이 득근하는 상황. 대운이 원국 글자에 발현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대운이 원국에서 근을 찾는다. 아니면 발현한다. 이렇게 되죠. 고위등급 오행은 저위등급 오행을 극해서 상하게 하는 것, 충해서 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반대 방향은 불가하다. 고위등급 오행과 저위등급 오행이 상충하는 경우 고위등급 오행은 주로 충하는 쪽이고 주동자죠. 주동자. 저위등급 오행은 왕쇠를 불문하고 모두 충을 입는 쪽. 피동자죠. 피동. 물론 뭐 왕자 충발 이런 것은 극히 예외적인 회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원국이 이 대운이나 유년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기가 너무 왕하면 반대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렇지는 않다. 방향은 다 동하는 쪽에서 정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원국에 사유축이 있는 경우, 금국이 있는 경우 보죠. 사유축이 원국에 있다. 금국을 이룬 거죠. 세나 운에서 태세나 운에서 이제 글자들이 올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작용력이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운 혹은 사유년을 만나면 금국은 힘이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감력한다. 이유는 대운유년의 사화는 상위 등급의 오행이고 그것은 명구의 각 오행의 왕쇠의 내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의 글자는 대운에서 근을 찾는 게 아니죠. 대운의 글자가 유년의 글자가 원국에서 근을 얻어서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국에 그 금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화가 있으면 사의 운이 왔다. 그러면 사화의 운이 왔으면 이미 원국에 사화는 있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대운의 글자가 원국에서 일단 힘을 얻죠. 여기 아까 득근하는 거예요. 득근. 원국의 글자가 발현하는 게 아니고 대운의 글자가 원국의 동류를 찾아서 원국의 작용력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원국 글자가 대운에 득근하는 게 아니고 대운 글자가 원국에 득근하는 것. 반대 방향이고요. 제가 X 표시. 이 말은 성립하지 않고 반대 방향 성립한다. 즉 그게 발현이죠. 발현. 그래서 금의 기운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화의 세운을 만나면 화가 주사하고 화의 본질은 금을 극하는 것이니 대운윤년의 사화가 금국의 합입, 그러니까 합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세운의 본신의 속성을 변하게 하지는 못하니 세운 자신의 사화를 변하여 금이 되게 하지는 못하는 바 따라서 이때 금국은 역량이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역량이 감축되는 거죠. 만약 대운 혹은 유년에 해수가 살을 충해서 파국을 만나면 원국의 사화가 유년, 대운의 해수를 충하는 것이 아니며 유년과 대운은 상위 등급이므로 고위 등급은 하위 등급의 오행을 주동적으로 충할 권한이 있고 하위 등급 오행은 상위 등급 오행을 충할 권한이다. 즉 상위 등급의 오행은 원국의 삼합 혹은 삼회를 충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도 물론 반합국이 되겠죠. 반합국. 그래서 삼합국보다는 역량이 덜하지만
금의 영향은 일정 부분 있다. 사화가 오는 것보다 해수가 오는 것이 비록 금을 설하긴 하지만 금의 영향을 보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신년 4월 해일이라면 원국의 사신합, 사해충이 모두 의하여 양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잘 생각하고 보면 그런데 이 실제는 그러니까 사신합도 되고 사해충도 있다. 그러면 충합이 같이 있죠. 그러면 합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야.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되 작용력이 없는 상태. 만약 세운에서 그걸 한쪽을 건드리면 작용하게 되겠지만 합과 충이 지금 나란히 있으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대운 혹은 유년에 인목이 왔다. 인목. 원국이 저층이고 대운 유년이 고유라고 했죠. 대운 유년은 고유 수준의 오행이니까 인목은 신을 충할 수 있다. 일단 신을 충하고 그럼 사신합이 깨지겠죠. 인신충으로 논한다. 인신충이 성립하죠. 그러면 다시 사해충으로 가느냐? 다시 갈 뻔했는데 다시 인목이 동시에 해를 합할 수 있습니다. 인해합. 그래서 원국의 사해충을 해소할 수 있다. 인목은 사화를 향할 수 있는데 실질은 사를 생하여 해수가 힘이 사화가 힘이 늘어난다. 즉 세운의 인목이 개입된 후에 새로운 조합은 인신충, 그다음에 인합해, 그다음에 인형사.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 이 중에서 인이 해를 합하는 걸 보면 인은 상위 등급 오행이니까 하위 등급 오행의 해수를 합주할 수 있고 저층 등급 오행은 상위 등급 오행을 합주에 불가하다. 즉 인목은 기타 오행을 합주할 권한이 있다. 동시에 인목은 기타 오행을 합주할 권한이 있다. 저층 오행의 해수는 합주를 당한 후에 사화를 충하러 갈 능력이 없다. 실제로는 사해충이 해소되는 거죠. 따라서 인합해수의 실질은 인목이 해수 역량을 도설하여 해수를 감력하는 것이다. 만약 해가 용신이면 재난을 만날 수 있고 해가 기신이면 다시 인목이 기타 용신에 대해서 충국이 있는지를 봐도 다시 가부를 결정한다. 인년신월 해일 이 경우에는 인신충 그 다음에 신해 상해는 유효하고 인합은 당연히 불성립하죠. 대운에 사화가 개입한 후에는 새로운 유한 작용관계가 성립하는데 사화가 인을 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의 그 기운을 빼내서 인목이 감력이 되고 그 다음에 사화가 신을 합하는 것은 인신충을 해소하는데 실질은 사화가 신을 합극하는 것이고 해수를 충하는 것은 해수가 왕하면 충동으로 해수가 동하고 해수가 약하면 충으로 패한다. 아울러 인사신 사명을 논할 수도 있는데 실질은 신금이 극을 당하고 인목이 감력되는 거죠. 사화의 영향이 그렇습니다. 다시 인년 5월 수리를 해시라고 한다면 원국에서는 인호술 삼합이 성립하고 인해합은 불성립한다. 인해합은 불성립한다. 신운이 개입한 후에 신금이 개입한 후를 보면 신금은 인신충 원국의 합국을 깨는데 인목을 따라서 충하는 거 인신 신충으로 논하고 인옷을 합국을 논하지 않으며 동시에 신해 상해를 논하는데
이것은 뭐 신운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은 금생해수로 해수 힘이 증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년의 사화가 개입한다면 유년사화는 대운, 신금을 합주하는 권한이 있어서 인신충을 해소한다. 인신충을 해소한다. 원국의 인호수 삼업이 새롭게 회복되는 바 사화가 화국으로 인화한 것이며 동시에 사화는 그대로 해수를 충동할 수도 있고 해수가 왕할 경우에 충동, 해수를 충패할 수도 있다. 해수가 쇠한 경우 이것은 해수의 영향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 이때 사신합의 실질은 사화가 신금을 극합하여 금이 인목을 충하는 것을 억제하며 다만 사신합은 합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데 이유는 대운윤의 오행은 자신의 속성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에서 올 때 합화는 우리가 매우 예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죠. 천간도 같은 짓이다. 예를 들어서 을연, 경월, 정일, 계시라면 을경합, 정계충도 충이니까 정계충. 대운에서 무토가 개입하면 무토는 원국의 계수를 합주할 수 있고 계수는 합주당하여 정화를 충국하는 것이 불가하다. 무토는 또 동시에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화의 역량을 또 훔칠 수 있다. 이때 만약에 유년의 계수가 출현하면 유년 계수는 이제 대운 무토를 합주할 수 있으며 그래서 대운 무토는 시주 계수를 합주할 수 없게 되는 바. 이유는 유년간 계수가 제1등급의 등급 오행이고 대운 명공 나등급 오행이니 저등급 오행 간의 합은 고등급 오행에 양요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사주에서 이런 걸 활용할 때 대운이 와서 원국에 계속 합하고 있는데 위에 다시 똑같은 윤 글자 오면 유년의 계수와 원국의 계수가 대운 무토와 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그러니까 무와 개가 묶이는 상이다. 일종의 기반까지는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수가 유년이기 때문에 합주는 기반보다는 좀 더 활동력이 있는 겁니다. 합주하게 된 이유가 유년에서 개수가 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개수의 역량은 유년에서 와서 왕하지만 대운 무토가 있음으로써 무토를 합주하느라고 역량을 많이 빼앗긴 상태죠. 그래서 이걸 합주라고 표현하고 유년의 개수는 이 유년에서는 개수의 역량이 약화된다. 원국의 개수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글자를 다 합하지만 대운의 무토를 두 개의 개수가 합해서 세 글자가 동시에 일종의 합주되는 상이지만 대운과 유년이 먼저이기 때문에 원국의 개수는 제일 자유로워지죠. 개수와 관련된 어떤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유년의 개수와 관련된 사상인지 원국에 있는 개수와 관련된 사상인지 같은 개수지만 다른 거죠. 원국에 특히 일시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관계되는 거죠. 나와. 이것이 없었으면 대운과
유년이 합해버리면 이것은 나는 내죠. 이것은 외죠. 외.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사상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개수가 있어도 나타나는 사상이 그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영역 밖에서의 일인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유년에서 개수가 왔기 때문에 작용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화를 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운 유년 간의 합충이 있으면 원국이 해소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대운과 명국 간의 합충이 있으면 유년이 해소할 수 있죠. 유년은 또 대운을 합주할 수 있다. 원국의 글자는 대운 유년을 합주하지 못한다. 유년 간지는 원국 혹은 대운의 글자를 합주할 때에도 동시에 다른 글자를 또 충할 수 있다. 기타 오행을 극형 해야 하는데 유년을 합으로 묶지 못하고 손상이 불가한 성질은 대운 간지 원국에 대한 작용도 같은 이치로 마찬가지다. 하여튼 고위 등급 얘가 저. 그러면서 고위 등급은 동시에 타 간지에도 작용한다. 합충. 예를 들어 보면 무신개해 개미 임자 이런 발자인데 병인운 정축년이 왔습니다. 병인운 정축년의 기lum을 판단해 보면 이건 좀 이론 평형법 위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판단 방법에 속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고위 등급과 저위 등급의 작용 방향을 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병인대운 여기서 지금 용신은 개수가 태왕하니까 목을 용신한다. 일반적인 우리가 취하는 방법인데 저는 주어보고 이걸 반대한다고 했죠. 어쨌든 목이 용신이다. 일원이 기운이 태왕하죠. 병인대운 일단 병이나 이는 원국의 목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희신이죠. 대운인목은 신금을 신금이 충패를 당하여 수원이 끊어진다. 대운인목은 제2등급의 오행이므로 제3등급 오행인 원국 신금과 충하여 패하지 않으며 동시에 대운인목은 명국 해수를 합주할 수 있어서 해수의 영향을 도설하여 수의 영향이 견제를 당하여 일주는 태왕에서 편왕으로 전화. 소위 병인대운은 극설모를 용하는 것으로서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운이다 이 말이죠. 정축유년은 유년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유년에 지지 축토와 원국은 해자축 3회국을 형성한다. 그런데 축토는 제1등급의 오행이다. 즉 유년 자신의 오행 속성을 수로 변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토의 본성으로 일일이 수를 합극하는 것, 즉 원국과 3회국을 만나지만 화하지 않죠. 불화. 수의 역량을 증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수의 역량을 감력한다. 3회국을 만나지만 불화하는 것은 실제로는 해자수 역량이 묶이는 것. 축토는 1등급이니 해자수를 합주 가능하고 해자수는 축토를 합주하지 못하니 축토는 여전히 일지 미토를 충하여 토의 기운을 격발, 수를 극하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 일단 축토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천간을 보면 유년 정화는 명국의 임수를 합주 가능하고 임수를 감력한다.
기신이 모두 억제당하여 묶이고 용신, 재관이 작용을 발휘한다. 이 윤년에 발제한다. 만약 해자축이 합하여 수가 되면 기신이 직력하는데 만약 명국 중에 임계수가 왕해지면 윤년 대운을 반극할 수 있게 되어 재성, 화가 손상 이때 윤년은 발제하지 못하고 파지할 것이다. 정축 윤년에 정화도 희신이고 축토도 희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가 재성, 축토는 지금 이제 편관, 칠살. 이 재성과 편관의 좋은 측면. 그러니까 일단 드러나는 것이 재성,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공부한 주법법을 한번 보면 격신은 간목이고 간목 상관이죠. 상관. 간목을 경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임수, 용신이고요. 을목이 가신인데 미중의 을목이 있습니다. 기토와 정화를 신화하죠. 그래서 간목이 지지의 목국을 이루는데 불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상관이죠. 그리고 용신은 임수 겁재,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기토, 편관, 그리고 정화, 편재입니다. 모두 편자지, 편성. 이런 편성의 어떤 글자 위주로 주보가 짜여진 팔자는 우리가 그 정성 위주의 팔자에 비해서 환경이 좋지 않고 본인의 영향을 크게 발휘해야 되는 그런 거죠. 고군분투하는 그런 팔자죠. 병인 운의 정축년이다. 병화는 원국에 무기합이 있죠. 무기합은 양자가 합거됩니다. 개수는 강해서 합거되고요. 무토는 쇠해서 합거됩니다. 자, 병인운이 왔습니다. 병화는 이제 무토를 생하죠. 무토는 쇠에서 약으로 변하니까 이제 합류됩니다. 합류. 그리고 이는 병화의 장생지 근이 되면서 원국과 간목이 원국에서 지금 국을 이루고 있는데 인이 지금 지지로 또 들어왔죠. 인신충을 하고 있고 인의 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축년이 왔습니다. 정축년. 정화는 임수와 합하죠. 임수는 여기서 무토가 지금 대운에서 극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축토는 기토가 청용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죠. 쓰는 글자가 옵니다. 즉 병인운 정축년 병화와 정화 투관한 것들이 모두 희신 역할을 하죠. 원국의 병정은 재성입니다. 재성. 그런데 이것들이 희신 역할을 하니까 재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격신 대비 식상이죠. 그래서 재성이 와서 식상에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된다. 재물이 생기고 늘어나서 나의 영역을 넓힌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때 돈 벌어서
자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때다. 유년의 축토는 이것은 주보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놨죠. 이렇게 주보로 보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정축유년의 축토는 해자축 수로 불가하고 토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정축년의 병인대운 정축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는 신강약으로 이론편을 봐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보로 보면 좀 더 통변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를 보면 병술 신축 신의 무자, 여기도 해자축이 있는데 축술형이 있습니다. 여자 사주인데 일주가 약하고 인이 약간 왕하다. 그래서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금, 일주, 그 다음에 토, 인비가 희신이죠. 그리고 기타, 목화수가 기신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희용신을 가리지만 희기신을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보법상으로는 이렇게 취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는 대운과 유년, 원국의 3등급의 3계층의 그 작용력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은 불화한다. 축토가 원년이기 때문인데 축토는 사주 중에 각 오행의 왕수의 근원이며 사주 중에 영도자다. 그건 자신의 오행을 변화하여 수로화할 수 없다. 실제로 축술형으로 또 3회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경자운이 왔습니다. 경자. 오행 왕수의 내원이 대운이다. 이게 우리가 원국의 그 왕세를 운에서 결정한다. 아까 원국이 대운의 득근, 이건 논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방향상 득근, 이것은 원국에서 대운으로는 불가하다. 반대 방향은 대운에서 원국으로는 가능한데 그건 득근이 아니고 발현이다 이렇게 본다겠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대운인데 지금 같은 동주의 레벨에서는 사지죠. 그래서 경금은 이 대운에서는 매우 무력합니다. 그렇지만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축토에 고의 기운이 있습니다. 고. 경금이. 그래서 이 대운에서 경금은 축토에서 고기로 있기 때문에 축중의 경금이 이 대운에서는 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는. 어쨌든 개입 후에는 그래서 오행왕수의 내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원은 통근이 아니고 득근이 아니고 그게 발현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운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
발현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대운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 내원이다. 원두 뭐 이런 걸로 같이 쓰면 안 된다. 원국에 있는 글자는 저 위에 저의 글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무슨 작용을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운에서 그것을 결정 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명국주의 축토가 아니다. 경자운이 개입해는 오해와 원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운지 자수가 해자축 3회구에 가입하고 있는데 운지는 자수이니 해자축 수반궁이 이루어지도록 인화 혹은 화를 돕는 것이 가능한데 그래서 원국의 수가 힘이 더해진다. 축술형이라도 그냥 우리가 봐도 자축합으로 축술형이 해소되죠. 그래서 해자축 수방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대운은 용신 축토가 합파를 입어 사라지는데 축토가 손상을 입으니 일주는 조년의 운기가 좋지 않아 채약하며 다병하다. 기사년 정유운인데 기사년으로 가는데 유년지 이 사화가 해자축 3회국을 충파 사화와 대운 명국의 축토가 사유축 3회국을 형성한다. 이번에는 유년 사화가 제일 높은 등급이 와서 경인제 기사 정유운 기사냐 금이 증력한다면 금은 희용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만약 금이 감력한다면 흉사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관건이다. 이런 것들은 세 개의 차원의 이론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윤년의 사화가 가장 고유의 제1의 수준이니 그것은 자신의 오행의 속성을 변하지 않고 그 본신의 생극 권능을 행사하니 소위 사화는 용신 유금을 극하고 동시에 사화는 또한 부궁 해수를 충동하여 부부궁을 견자에 움직이는데 또한 원국의 병화 부성은 기신이면서 그 본신이 극약하니 방부하면 좋지 않은데 기신이면서 극약하면 방부하면 좋지 않은데 오히려 도운이 이에 남편이 죽는다. 사유축 삼합국은 합이 불화하니 사화가 축토를 생하고 축토는 유금을 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거나 혹은 축토가 통관하는데 어떻게 유금을 극하는 의문이 있다. 사화가 가장 고위등급, 축토는 원국 3등급, 저차원의 오행은 고차원의 오행을 통관할 수 없다. 즉 축토는 통관이 불가하니 사화가 직접 유금을 극한다. 그 지금 유년, 운, 원국 한 글자씩 모아가지고 삼합국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이 원국의 어떤 오행의 힘을 증강하고 감축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기사년이 오면 사화가 금국을 이루게 해주면 여기서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 됩니다.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주보법. 병신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화는 술토에 앉아서 설을 당하고 있죠. 이게 화고에 앉아있기 때문에 쇠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약합니다. 쇠와 약의 경계에 있는데, 그래서 병화는 합류, 그 다음에 신금은 인성이 돕고 있어서 강하죠. 그래서 병신합의 신은 합거, 격신은 개수, 식신, 개수를 돕는 신금, 비견이 용신이고, 임수를 막아야죠. 임수를 막으려면 그래서 개수를 창하게 하는 청용신이 무토, 정인입니다. 희신은 병화대. 병신합으로 합류가 되어 있지만 영향은 매우 약하죠. 병화, 정관다. 이게 주보입니다. 이 사주에 남편성, 배우자를 보려면 배우자, 성이 있고 궁이 있을 텐데, 성의 태극점, 관사를 보는 거죠. 병화 정관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태극점이죠. 임수가 극하는 것은 무토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토가 혼잡하고 있죠. 그러면 신금으로 설해줘야 무토의 작용을 원활히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병화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는 남편의 성, 인연, 정분, 심천, 장단 이런 걸 보는 거죠. 병화, 무토, 신금을 보는 거고요. 궁은 지금 해수, 해죠. 해는 기신이죠. 따라서 이때는 무토를 보는 거죠. 또 똑같이 신금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궁도 무토, 신금을 보는 거죠. 따라서 이 팔자의 배우자를 볼 때는 병화, 무토, 신금을 봐야만 된다. 지금 정유운, 기사냐, 일단 정화가 운에서 신금을 극하죠. 그리고 정화는 병화의 가신이죠. 기토는 또 무토를 혼잡하게 하고요. 사화는 사유축 또 금을 혼잡하게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얼른 보는 것으로서는 정화, 기토, 그 다음에 금국 다 혼잡하게 하고, 이건 병을 혼잡하게 하고요. 이것은 무를 혼잡하게 하고, 이것은 신을 혼잡하게 하죠. 필요한 글자 병, 무, 우, 신은 맑아져야 되는데, 청해야 되는데, 운에서 온 것들이 전부 그것을 혼잡한 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운에서 무엇이 응하느냐를 인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병무신, 그러니까 정기, 금,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변고가 있다.
왜 관방면에 이거 정화가 왔으니까, 정화 귀신이니까 관방면에 문제, 예를 들어 관사구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배우궁으로 봐야 되는지, 이 한 글자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기토, 사화 이런 같이 보면 이게 이 대운에서 기토는 또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뭐 사기 이런 것이 용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태극점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이게 모든 이 글자들이 가리키는 육지는 배우자라는 걸 딱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친 성공을 이렇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주법을 보면 분명히 무엇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해인지가 유년인지가 딱 나오는 거죠. 남편에게 변고를 예상한다. 관이나 관,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인, 관인방면의 문제. 굉장히 폭넓고 이게 뭔지 어떤 기적 인사물. 그런데 이게 관사 구설인지, 뭐 문서 사기인지, 뭐 상사한테 뭘 미움을 당하는지, 뭐가 안 좋은 건지 확정이 곤란하죠. 그래서 육친을 분류해놓고 태극점을 분류해놓고 나면 이게 배우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호법은 검증할 때 아니면 또 세밀하게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 팔자는 경술, 경진, 경호, 갑신. 일주가 태왕에서 그 태왕은 인성과 비겁이죠. 비견이죠. 그래서 이걸 덜어내줘야 됩니다. 식상. 재성을 쓸 수 없는 것은 재성. 군겁쟁제가 되기 때문에 재성은 기뻐하는 거지만 천간 재성은 좋지 않죠. 식신으로 일주를 설하는 것이 용신이다. 지지에서 금을 보는 경우 유금은 가능하지만 신유술, 진유학, 유금이 오면 신유술이 성립하는가? 진술충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신이 오면요. 유금이 오면 진을 합하죠. 그래서 진을 합하고 또 작용하니까 신유술, 오술 화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불가하고 유금은 진유합하여 오화를 구해주니까 가능하죠. 신금은 신진수국으로 오화를 극하니까 불가하죠.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면 수인데 천간은 가능하고요. 화는 지지 가능하고. 이렇게 어구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오대운, 경인년,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보법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좀 간단하기보다 좀 깔끔하죠. 격시는 경금, 그다음에 용시는 무토, 처용시는 정화. 채용이고 격용을 겸한 오화의 문제로 인해서 화성의 태왕, 심혈관의 문제, 이성의 문제. 단 정화가 형으로 정해져서 배우고에 대해서 연애 사건은 좀 괜찮다. 이렇게 뭐 간단히. 물론 이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면 주보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보상으로도 충분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인연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팔자는 기우, 정축, 신의 정유. 주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여기는 업부법이고 여기는 주보법인데요.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행운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일원의 왕세를 먼저 분석하고 격국을 확정하며 용신과 기신을 구분하고 다시 팔자를 분석하여 팔자가 대응하는 사람과 일생 중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는지를 판정한다. 어떤 사정이 발생하는가는 대운과 유년 그리고 명국에 작용한 대운과 유년이 명국에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통상 원국이죠. 사건이 응하는 것을 보고 년운으로 운기를 판단한다. 년운 원국 3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고. 명국은 정보를 제시하고 유년은 운기를 결정한다. 사주팔자는 논명의 주체이고 객체인 주체가 나오고요. 객체인 세운이 원국 중에 팔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아서 사람의 기둥화복을 종합적으로 추단하는 것이다. 원국의 어떤 작용 결과에 의해서 기둥화복이 결정되는 거죠. 환원하면 사주는 세운이 명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람의 명운, 기둥을 보는 것이며 명국이 세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명국이 세운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주체가 객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객체가 주체에 영향을 준다.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세를 충범한다. 범태세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그 어떤 3개 등급 이론에 비춰보면 그냥 오류입니다. 이거 주체가 이거 원국이죠. 그래서 객체 운년이죠. 년에 작용하여 주체가 객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명백한 착오가 있는 설법이다. 유년태세를 원국에서 충하는 것을 충범태세라고 이해하는 경우에 수객적인 전도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사주 중 년주를 태세라고 보는 일부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 태세를 유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원국이 유년을
충하는 것을 범태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세는 유년입니다. 유년. 천자다. 황제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유년이 천자인데 원국에서 그것을 충하는 것은 천자를 범하는 거라서 매우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명운세의 어떤 에너지의 작용 방향, 작용 원리에 의하면 매우 잘못된, 완전히 거꾸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설명하기 좋게 말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국이 유년을 충하는 일은 없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요. 사주팔자 원국이죠. 구체적으로 사람의 각각의 방면을 대표하는, 뭐 이를테면 CPU, 정보, 집단이죠. 그것을 유년과 우는 밖에서 오는 요소죠. 더구나 유년의 간지는 모 일련 범위 내 천체 오행 조합 형식과 속성이다. 즉 유년의 간지는 그 한 해 우주의 기운이다. 우리들은 이런 오행 조합과 속성이 구체적 명목의 각 간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아 기를 판단한다. 유년은 임금, 대우는 신하, 조정의 신하, 명국은 백성.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백성이 배를 뒤집고 임금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 것은 회극, 뭐 역성혁명,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금에서 관료, 그 다음에 원국, 백성으로 흘러간다. 뭐 다 아는 내용을 뭐 복잡하고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 기의 주객, 객체, 동정, 그 다음에 저 등급, 에너지 등급, 활동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정도 나누면 이것이 명, 이것이 운. 따라서 객체가 주체에게, 동하는 것이 정하는 것에게, 고위 레벨이 저위 레벨에게, 운이 명국에 이렇게 작용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방향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